이제부터 전시 상황에 들어간다. 개성공단까지 폐쇄할 수 있다. 주말 사이에 북한이 연이어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강경 발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현재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지 이분에게 질문해보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부터 북남 관계는 전시 상황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 이런 예. 성명이 북한이 주말에 낸 성명입니다. 예. 전시 상황이 끝났다는 선언이 과거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전시상에 들어갔다, 평화가 끝났다. 예. 그다음에 휴전 협정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각 비슷한 발언을 해왔죠. 근데 우선 이 보니까 오늘 이제 국제 뉴스 이런 거 보니까 예.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나서서 한반도의 평화가 걱정이 된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땅에 살고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고 독수리 이제 훈련이 마침 또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 예. 이런 사건들이 이제 상승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작용. 네.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로 와서 뭐 훈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그쪽에서 쿵하면 우리가 또 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가요? 예, 뭐 그런 거죠. 이제 북한은 이제 특히 B-50이나 B-2 폭격기 이게 이제 핵을 장착하는 폭격기거든요. 이걸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또 마치 이제 북한도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스스로가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핵 보유국이니 우리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서면서 이게 상승 작용이 이렇게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전협정 끝났다, 전시 상황 시작됐다 이런 선언은 송 전 장관이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심각하게 위협을 하든 안 하든 안보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특히 위험한 건 북한이 이제 우리도 핵이 있으니 강하게 받아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북한이 지금 이제 아직 지도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아니죠. 또 그런 사정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 선군 정치라는 거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이 먼저다.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내세워야 그 내부 통치가 가능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엮여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하원의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테러방지 정보 소위의 피터킹 위원장이라는 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 살리려고 한국이나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그러한 북한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하는 건 우리 수도권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수도권이요? 수도권을 인질로 잡고 지금 미국에서 그러한 강한 말을 하고 남쪽에 대해서도 강성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최종 상황에 가서 수도권을 인질로 쓸 수 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실질적인 도발 가능성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니까 본토까지 간다든지 뭐 이게 전반적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전투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 수도권을 인질로 한 도발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수도권을 바로 공격하진 않겠지만은 일단 인질의 그 상황엔 두고 이제 국지적인 상황이 되는데 이게 도발이라는 것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도발되는 것도 있지만 우발적인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반도의 좁은 땅에서 남북 합쳐서 200만 군대가 아주 좁은 그 선에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발적인 상황이 되고 우발적인 상황이 생기면은 지금과 같은 그 분위기에서는 그게 이제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발적인 상황을 조심하라. 네. 알겠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는 성명을 내더니 북한이 연이어서 어떤 성명을 또 내놨냐면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성명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개성공단 폐쇄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협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 바로메터거든요. 전시 상황이 시작됐다라는 말보다 이게 더 위험한 말입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폐쇄라는 것은. 개성공단이.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약간 약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북한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못 닫을 것이다. 차마 개성공단은 못 닫을 거다. 거기가 돈줄이다. 예. 근데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건 남북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닫아서는 안 된다. 이건 맞는 말이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아쉬워서 그거 못 닫을 거니까 우리가 좀 세게 나가도 된다. 이런 식의 그 설명이나 이 표현은 별로 저는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건 뭐 상대방의 약을 올려가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긴장 국면을 올릴 필요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 조금 전에 그러셨어요. 개성공단 폐쇄한다는 얘기가 전시 상황 시작됐다는 얘기보다 더 무서운 얘기다, 더 큰 얘기다.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개성공단이라는 게 한반도에서의 그 군사 전술 차원에서 거의 지금 현재 완충지대입니다. 그게 원래 양쪽에 군대가 제일 많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6.25 때도 그렇고 탱크 부대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는 그 회랑이 개성공단으로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폐쇄한다는 것 자체는 군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남북 간에 그래도 연결을 시켜주는 끈은 최후의 보루인데 유일한 줄이죠. 지금은 사실. 그렇죠. 그걸 없앴다는 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 결코 북한한테 도움되지 않고 북한의 그 정권이든 북한의 주민이든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건 이제 어쩌면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보시는군요. 그렇게는 북한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이 말씀하신 중에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 돈줄이니까 못 닫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언론의 분석 기사를 내놓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고 또 어제 미국 하원의 피터킹 위원장도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 살리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들을 좀 종합해보면 김정은이 지금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체면은 살려야 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못할 거다라는 뭐 이런 자극적인 언론 기사가 나오고 하면 정말로 개성공단을 문 닫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건 이런 거하고 같이 전후가 있는데 막대기로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자꾸 이렇게 화를 돋구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방향으로 행동을 모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막대기로 옆구리를 계속 이렇게 찌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형국과 비슷하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나라가 평화롭게 되면은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양쪽이 다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북한이 우리와는 이렇게 군 통신선 단절시킬 정도로 뭐 개성공단 폐쇄 운운할 정도로 강경 자세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과는 대화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국하고는 문제 대화 채널이라는 게 뉴욕에서 늘 이제 외교 경로를 통해서 만나는 건데요.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북한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결국은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해제하고 국가로 인정해주고 국교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뭐 정권 차원이겠지만은 정권이 뭐 이렇게 좀 안전하게 그리고 또 경제 발전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그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하고는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런 걸 원한다면은 핵 미사일 막 실험하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좀 잘해보자. 이거는 북한이 길을 잘못 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안 만나줄까요? 이 상황 이렇게 벼랑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손 내밀어 줄 거다. 이게 북한이 생각하는 의도일 텐데. 그런데 이제 미국은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데 미국의 외교 정책이 협박하에서 협상하지 않거든요. 핵화 미사일 협박한다고 해서 그게 굴복해서 협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이렇게 뭐 떼쓰고 이러면 만나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지금같이 그냥 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핵 3차 실험까지 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같은 높은 수준으로 협박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씀이죠. 되려고 그러면은 현재 지금 한반도 상공에 굉장한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이 먼지가 좀 가라앉아야 그런 그 대화, 협상 이런 통로가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해야 될 텐데 지금 오판 중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오판을 안 하도록 북한 스스로 오판을 안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오판을 하도록 끌고 가진 않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세게 대응하는 것도 너무 약하게 대응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박근혜 정부 적절한 수준으로 아니 근데 우선 뭐 우리 군에서 이렇게 너무 나서가지고 세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지휘부 뭐 다 타격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도발에도 확고히 대응할 태세가 돼 있다는 정도의 좀 무게 있는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뭐 공약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신뢰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저는 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총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실제 지금 강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론을 어떻게 잘 해야 될지를 보는 건데 그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라는 건 행동에 따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 행동은 강한 사람 쪽에서 먼저 행동을 합니다. 약자가 행동을 보이는 것은 굴복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강자가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건 이제 선의의 이 리더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자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우리가 북한 경제에 실제로 50배, 또 보수적으로는 뭐 70배 이런 정도까지 강한 걸로 되어 있고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군사적인 받침을 갖고 있고 뭐 누가 뭘 봐도 한반도의 주인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송민순 전 장관님 지금 우리가 손 내민다고 한다고 한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손 잡을까요? 지금 손을 내미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먼지가 좀 가라앉는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가 돼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비핵화가 되든 뭐 긴장이 가라앉든 뭔가 대화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이게 또 한반도 우리가 자꾸 남북 차원에서 보는데요. 우리 한반도라는 게 미국이나 중국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각국 이익에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얽혀 있는 연결고리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지금 그 새 정부가 안고 있는 제일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제일 지금 뭐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따고 무슨 누가 결혼을 하고 어쩌고 야구 선수가 배우가 결혼을 하고 이런 아주 평화로운 이야기를 뭐 하고 있는데 평화가 깨지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지금 새 정부가 안고 있는 제일 이제 큰 과제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관성을 가지고 과거 합의를 준수해가면서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런 지금 그 정책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건 그 일관성을 좀 확실하게 하면서 정부 우리 국내에서 뭐 보수다 진보다 막 대립되는 이런 거, 양극단 이런 거 배제시키면서 정책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특사라도 보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특사를 보내는 사정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지금 이제 특사 보내면은 그렇고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그 인도적 지원 아주 상징적인 거지만은 이제 그런 걸 시작하고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잘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 양쪽 체면을 살리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행동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다음에 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반도를 뒤죽쓰고 있는 이 거대한 먼지를 이렇게 이제 먼지라는 게 우리가 막 풀어서 깔아앉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깔아앉는 걸 보면서 더 큰 발자국을 떼는 이런 그 차곡차곡 나아가는 알겠습니다. 먼지 가라앉아야 대북 특사도 뭐든 가능하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